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웨스트햄 대 첼시. 자, 우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비아 그리고 이제 코릴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특히 확실히 좀 코릴이 좀 결장 중인 거는 그것도 첼시의 좀 수비에 있어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웨인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막바지에 이제 3연승을 좀 거두며 마무리가 좋았지만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승격팀인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시즌 스타트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전에는 뭐 0대0으로 좀 팽팽하다가 이제 후반전에 이제 썬더랜드가 이제 선취골을 좀 넣은 이후에 이제 웨스트햄의 그 좀 수비가 확 좀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후반에 좀 수비 집중력도 좀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좀 실점을 하면서 결국 좀 대패로 이어졌던 직전 경기 웨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클럽 월드컵에서 파리를 꺾으며 이제 우승을 좀 차지했었고,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에서도 전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좋은 페이스를 좀 이어갔지만, 이제 직전 이제 경기 이제 홈에서 이제 팰리스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시즌 좀 첫 출발은 뭐 그리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팰리스 상대로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던 거로 좀 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이 개막하기 이전과는 많이 좀 상반된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을 정도로 기대 이하의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그좀 직전적인 첼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직전 경기 이제 관련돼서 이제 한번 좀 언급을 해봤고, 자, 일단 이제 웨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뭐 상대가 뭐 첼시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좀 라인을 좀 내려 이제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해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웨인보다는 확실히 중원이 더 이제 탄탄하고, 그리고 장력도 좀 좋다 보니까 웨인 상대로는 중원을 좀 잘 좀 장악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템포 조절에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웨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측면을 좀 기반으로 공격을 좀 풀어가는데, 첼시가 이제 측면 수비가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웨임의 그런 측면을 통한 공격 전개가 이제 종종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확실히 좀 이제 측면 수비에서도 이제 안정감을 좀 보이면서 경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좀 첼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첼시가 지난 뭐 팰리스전에서는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상대팀인 이제 웨임은 이제 팰리스에 비해 이제 기동력이나 이제 압박이 이제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첼시가 이제 직전 경기보다는 더 편하게 이제 플레이를 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좀 지난 경기보다는 좀 더 경기 운영이 더 이제 좀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전부 이제 첼시가 이겼을 정도로 웨임 상대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낸다고 하면은 첼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첼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알라베스. 자, 참고로 이 경기는 이제 세비야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그리고 이게 세비야 홈구장이 아닌 이제 세비야에 있는 그런 한 구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세비야 클럽팀의 그런 좀 구장이다라고 이렇게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면 좀 약간 이제 세비야 홈구장과는 좀 다른 그냥 세비야 지역에 있는 그 좀 한 구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제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좀 많습니다. 네, 현재 이스코, 그리고 로카, 그리고 압데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이 가능한 그저 알라베스다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베티스가 이제 직전 경기 엘체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렀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뭐 베티스가 이제 선취골을 좀 넣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지지부진했고, 결국 이제 후반에 이제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무승부로 좀 끝나기도 했죠. 자,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베티스가 엘체 상대로 이제 단 30%대 점유율밖에 가져가지 못했을 정도로 이제 기대 이하의 그런 좀 저조한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주축 코어들이 좀 많이 지금 빠진 그런 좀 베티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번 시즌 경기력은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베티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일단은 뭐 프리시즌 막바지에는 계속해서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골 가뭄에 시달린 채 리그 첫 경기를 좀 치렀지만, 그래도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레반테 상대로 이제 2골을 넣으며 이제 승리를 거둬 그래도 이제 쾌조의 좀 스타트를 좀 끊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 이제 막판에 이제 좀 극장골을 좀 넣으면서 일단은 이제 리그 첫 승을 좀 달성한 그리고 현재 좀 알라베스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코 그리고 안토니아 같은 공격에서의 주축 코어들이 좀 빠졌다 보니까 지난 경기처럼 이제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로카 그리고 이제 카르도소와 같은 중원의 그런 좀 핵심인 선수들도 이제 현재는 다 없기 때문에 중원 장악을 좀 통한 이제 주도권 차지도 이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는 뭐 베티스가 이제 홈이 아닌 이제 좀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또한 지금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래도 뭐 비교적 뭐 베티스가 뭐 득점 기회는 더 많이 좀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 효율성은 이제 오히려 알라베스가 더 좀 좋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되려 이제 알라베스가 이제 실리적인 좀 플레이를 좀 통해 이 경기는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충분히 그래도 알라베스가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만큼 이렇게 지금 베티스가 많이 좀 이제 쇠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이제 이번에 뭐 이적 시장에서 좀 떠난 선수들까지 좀 포함해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큰 그런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런 뭐 베티스의 그런 정배 사이드는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배당 대비 알라베스 프랭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그래서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라베스 프랭스 쪽 보는 경기, 이것도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이제 라이프치, 자, 분데스리가 이제 개막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무시알라, 그리고 이제 알폰스 데이비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입한 톰 비숍, 그리고 이제 이토 히로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이제 무시알라의 결장은 그좀 미넨의 좀 공격에 있어서 지금 타격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랍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리치, 그리고 지금 클로스터만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현재 좀 라이프치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루이스 디아스 그리고 톰 비슈프를 좀 영입을 했고, 그리고 떠난 선수로는 이제 밀러, 이제 코망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번 시즌 이제 이번에 영입한 그 좀 디아스의 좀 활약이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좀 미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바카요코를 좀 영입하면서 이제 측면을 좀 보강했고, 그리고 이제 막시모비치 그리고 핑크그레페 등 유망주들도 이제 좀 많이 좀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측면 보강과 그리고 이제 유망주 풀을 더 이제 좀 증진시킨 그런 좀 라이프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이제 세스코 그리고 이제 폴센 등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세스코가 좀 떠난 거는 확실히 좀 라이프치의 그런 전력이 있어서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다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도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지금 뭐 랍치보다는 미네니 보다 더 이제 다양한 거제 공격 루트를 좀 통해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역습 및 이제 측면 좀 전개를 좀 통해 이제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두 팀 다 뭐 공격에서 충분히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이제 파이에르미넨이 득점 기회는 더 많이 만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 기회는 비교적 좀 많이 좀 만들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효율적인 공격에 이제 좀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둘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몇 차례 좀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는 좀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지금 미넨이 현재 무시할라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슈퍼컵에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멀티 득점을 하면서 나름 괜찮은 공격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지금 프리시즌 포함 지금 라이프치히가 현재 3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좀 기록 중일 정도로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 미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홈에서 좀 득점이 좀 터지면서 이제 개막전 이제 첫 경기에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확실히 미넨이 좀 무시할라가 이제 빠졌고, 그리고 현재 뭐 공격진에서의 좀 뎁스가 좀 얇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시즌 중후반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렇게 좀 퍼지거나 그러는 우려는 없다 보니까 그런 약간 뭐 공격진 뎁스가 좀 얇긴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현재 전력으로는 그래도 미넨이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바이에른 미넨 승에 이거는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뭐 미넨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프치히도 뭐 어느 정도 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요소가 더 있는 경기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득점 양사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앙제. 자, 우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나루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시티 이적이 거의 지금 확실시 되는 좀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좀 맨시티로 이제 이적한다는 좀 오피셜이 좀 뜨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나루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파리에서는 뜰 일이 좀 없을 거다라고 한번 좀 보여져요. 아무튼 이렇게 약간 좀 돈나루마의 그런 좀 이적권까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원정팀 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낭트를 좀 잡으며 이제 리그 첫 경기를 이제 승리로 좀 장식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낭트 상대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며 이제 생각보다 공격이 좀 저조했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경기 운영도 잘 안 되며 이제 답답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이후에 이제 주전들을 좀 투입시켰을 때는 이제 파리가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체적인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이제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좀 직전 경기 좀 파리였다라고 말씀드려 봐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제 첼시 상대로 대패를 당한 이후에 이전처럼 이제 경기력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잘 못 보여주고 있을 만큼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파리 입장에서는 뭐 하루 빨리 그래도 이제 좀 시원한 좀 승리를 좀 통해서 빠르게 좀 페이스를 전환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시즌에서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였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승격팀인 파리 FC 상대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전 뭐 파리 FC와의 그런 좀 경기를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전반전에 이제 앙제가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FC의 공격을 이제 잘 좀 틀어 막으며 리드를 지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죠. 자, 그래서 확실히 좀 뭐 기대 이상으로 좀 좋은 수비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공식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수비를 좀 보이면서 이제 스타트를 잘 끄는 그런 좀 앙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주전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가능성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보다 이제 페이스와 경기력이 좀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지금 뭐 수비가 많이 좀 견고한 그런 좀 앙제 상대로 이제 파리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일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앙제가 뭐 계속해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할 만큼 현재 좀 수비에서 이제 고점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앙제의 좀 수비를 좀 잘 좀 공략할 거다라고는 다소 좀 어렵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어찌 저차면은 이제 파리의 공격이 좀 침체될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파리가 뭐 경기는 좀 주도하되 이제 득점이 확 터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좀 경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게 지금 END 기준이다 보니까 이거로 마인승을 보기는 너무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봐요. 네, 게다가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는 좀 선택지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 그렇다고 뭐 파리가 뭐 솔직히 뭐 앙제 상대로 뭐 홈에서 이제 좀 득점을 좀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 또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이제 시원하게 좀 대승을 할 거다라고 좀 보기도 많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저는 요 경기는 차라리 마인승보다는 이제 END 기준이니까 차라리 햄물을 좀 도전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리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요거는 마인승보다는 네 이제 END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END 기준 햄무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지금 뭐 파리의 뭐 공격이 확실히 좀 확 터질 거다라고 좀 이제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렵고, 그리고 앙제 역시 지금 원정에서 뭐 파리 상대로 이제 득점을 좀 뽑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3.5 기준 언더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 더비 카운티 대 브리스톨 시티. 자, 더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에 영입한 이제 아그예망이 좀 결장 중인 그런 좀 더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카라바오컵에서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카라바오컵은 다음 라운드에 좀 진출하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지금 전패 중으로 이제 페이스가 이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좀 더비의 그 리그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스토크시티 상대로 이제 3골을 실점, 그리고 코언트리 상대로는 무려 5골을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수비가 크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리그에서의 좀 행보는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지금 실점이 좀 많다 보니까 확실히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진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지금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찰턴 상대로는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먼저 확실히 이제 최근 좀 페이스랑 그리고 또 공격 흐름도 좀 좋았던 그런 브리스톨 시티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그래도 한 골도 못 넣은 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한 번 이제 지금 뭐 미끄러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전에 뭐 더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수비가 이제 끈끈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압박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면서 이제 압박 대응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후방 빌드업도 이제 많이 좀 불안한 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더비 상대로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좀 브리스톨 시티가 확실히 좀 더비 압박을 좀 통해서 이제 더비를 많이 좀 괴롭힐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더비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 또한 좀 취약하다 보니까 측면 전개가 좋은 그 좀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측면에서도 이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측면 돌파도 이제 종종 이제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 좀 더비라고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자, 일단 뭐 현재 뭐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더비의 이제 수비가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리스톨 시티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시티 승 쪽 보는 경기. 이 경기는 이제 언어바가 이제 없다 보니까 네, 이거 언어바는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브리스톨 시티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